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새해 첫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새해 인사부터 시작했고 2023년 간단하게 리뷰한 다음에 2024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금융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서는 어떠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을 간단히 리뷰하자면, 먼저 모기지금리가 8.03%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6.63%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지난 12월 22일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전 2.9% 대비 2.6%로 하락했습니다. 과거 수치를 보면 2022년 6월에 6.8%, 6.8%에서 점차 낮아져서 현재 2.6%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준의 물가 목표치 2% 이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2%대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12월 22일에 발표된 PC는 11월에 PC 수치였고요. 12월 FOMC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발표된 수치라는 점입니다. 이 FOMC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수치로서 PCE가 2%대에 진입했다는 것, 이것은 연준의 긴축 완화 시그널에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12월 8일 발표가 됐고 이전 3.9% 대비 3.7%로 낮아졌으며 월가의 예측치 3.9%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5% 미만의 완전 고용 상태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꾸준히 3%대 이내에서 실업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연준은 이 실업률을 근거로 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인지를 했을 것인데, 이번 12월 FOMC에서는 실업률이 낮은 것 자체를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오히려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이번 12월 FOMC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시사함으로써 양호한 실업률이 앞으로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는 연준의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기술주 강세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고금리 금융 상황에서도 기술주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AI라는 주제는 기술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간주가 되었고, 2023년 나스닥은 43% 상승했고 S&P 500은 24%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S&P 500의 올해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 상승했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특히나 5.5%라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기술주들이 가파른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지수 성장의 핵심 동력은 이전에 빵으로 알려져 있던 메인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빵이라 하면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은 빵이라고 하지 않죠. 예전 빵이라고 불리던 그 5개의 기업 중에 넷플릭스가
사라졌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서 맘마라고 다시 통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또 다른 통칭으로 기술주 메인 기업들을 한목에 묶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맘마에서 테슬라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부릅니다. 황야의 7, 1960년대에 나왔던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경우는 주가가 237% 상승했고요. 메타는 거의 200% 가까운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S&P 500을 이끌었던 기업들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24년을 간단히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은 지난 12월 FOMC에서 현재 5.5%라는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준의 12월 FOMC 회의 자료를 한번 보자면 프로젝션 머티리얼스, 즉 경기 전망 요약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에서 24년 이후부터의 금리에 대해서 FOMC에 참석한 19명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월가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3월일지 혹은 그 이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추세로 보아서 FOMC 참석했던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까지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3월부터다라는 것은 월가의 추정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밀어올리는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금리 인하를 드라이브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는 상황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유가는 물가 전체를 밀어올릴 수 있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혹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현재 유가는 73불을 달리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이란이 홍해에 군함을 투입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후티 반군의 보트를 격침시키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후티 반군 경우에는 홍해를 통해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물류의 12%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화물선들 가운데는 유조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조되고 격화된다면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술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매그니피선트 7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 투자자들은 이 종목의 성장을 선행합습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러한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가격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실행되었을 때 뉴욕 증시는 더욱 열기를 뿜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금융적 혹은 비금융적 이슈들이 없거나 혹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준은 경기 연착륙에 초점을 맞춘 긴축 완화를 전개할 것이고 미국 경제가 조금씩 열기를 더해가면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열기가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다시 자극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